자, 이번 저희는 80페이지예요.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때 선임된 사람을 복대리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복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먼저 복대리 제도는 대리인이 선임해야 되죠. 대리인의 선임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그래요. 해야 되죠. 자, 이때 우리는 대리인의 선임행위, 이것을 우리는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복임행위, 따라서 대리인의 복임행위로부터 만들어진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복임행위의 성질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요. 이 복임행위의 성질은 이것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죠. 대리인의 자기 이름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대리인의 행위이지만 대리 행위가 아니다예요. 첫 번째, 대리인 스스로가 자기 이름으로 또 자기 책임하에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대리인 자신의 행위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통해서 복대리인을 만들어내더라도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해요. 그래서 대리권은 병존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니까 설정적 행위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겠죠.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복임행위예요. 복임행위. 이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복임권. 이 복임권에 의해서 복임행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임행위를 하게 되면 복대리인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 대리인의 선임행위인 복임행위에서 만들어진 복대리인의 지위는 첫 번째,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지는 순간에 대리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복대리인에게 발생된 본인과의 사이에 발생된 대리권은 이 대리인의 선임행위라는 이 행위로부터 대리권이 만들어질 뿐이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대리권이, 즉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임의 대리인이 언제나. 그래서 복대리인의 지위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자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자, 이런 내용이 복대리의 지위와 그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80페이지에 거기에 복대리의 의 및 성질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리인이 스스로 상대방과 거래해서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만약에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했을 때는 본인에게 손해가 끼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그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함으로 인하여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져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재는 81페이지 이하에 대리인의 복용권과 그 책임 이렇게 놨어요. 즉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복용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결국은 복위명령을 통해서 복대리인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되는데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대리인이 자기 스스로 했더라면 그런 손해가 안 생겼을 텐데 복대리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본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정리하는 곳이 81페이지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대리인의 복용권이 인정되는가 여부, 유무와 그 다음 그에 따른 책임이요.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 규율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복대리에서 알아둬야 될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만약에 자기한테 복용권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범위가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다. 자, 우리 민법상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복용권이 있는지 없는지, 법정 대리인에게 복용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복용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용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임의 대리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수여해서 그 본인 자기 재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의 대리인은 스스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되죠. 이걸 보통 자복의 원리라고 또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임의 대리인의 자복의 원리. 자기 스스로 그 임무를 복무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복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복용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예외 규정을 뒀죠. 즉, 먼저 본인이 승낙해주면 가능하겠죠. 본인의 승낙하에서는 복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임의 대리인한테 발생했을 때, 즉 임의 대리인한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자기한테 발생했으니까 임의 대리인이 처리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때는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을 다시 만들어서 야, 너가 좀 이 일을 처리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복용권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용권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잖아요. 선임했다면 이때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책임의 범위를, 즉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것을 우리 민법에 정해놨다는 것이죠. 여기는 선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즉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선임을 제대로 하고 또 선임을 제대로 했더라도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죠. 즉 본인한테 손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성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뭐예요? 감독하고 있어야죠. 본인한테 손해나지 않도록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선임 감독상에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그 과실 책임의 범위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진다.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부주의했을 때 책임지는 거죠. 이 영역에서요. 선임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의 손해는 임의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임의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용권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특별히 임의대리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 예외적 사정은 민법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이럴 때는 선임하더라도 선임 감독상에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란 것은 과실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 제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어떻게 되냐? 이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요, 제한 능력자인 본인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이 제한 능력자는 이 당사자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법정 대리인 너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처리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복인권을 인정해야겠죠.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자기보다 더 처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죠. 그래서 복인권은 언제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복인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본인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한은 무제한을 인정하죠. 무제한. 기본적으로 제한 없이 복인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야 형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이 없어도 만약에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해놨죠. 무과실 책임. 즉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을 행사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그 복대리인의 행위를 통해서 복대리인의 행위를 통해서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이때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책임을 진다.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각각 한 개씩 이 책임의 범위를 감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내지 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 본인의 지명에 쫓아서 선임한 경우요.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죠. 면책.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책. 본인의 지명에 쫓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그 지명된 사람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이 부적임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불성실한 사람임을 안 경우, 이걸 안 경우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을 해야 되는데 해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해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요. 자, 알고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긴 경우죠. 이렇게. 그렇죠? 알고도 불성실한 부적임임을 뻔히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손해 발생하도록.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손해를 발생하는 걸 배제시킬 수 있음에도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우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만 책임진다. 그래서 과실 책임에서 책임의 양을 감경시켜놨다. 어떤 경우에요? 본인의 지명에 쫓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죠. 자, 법정 대리인의 경우도 법정 대리인은 자기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임한 경우, 이럴 때는
여기 보다시피요.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게 해놨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을 이렇게 똑같이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으면 되겠죠. 원인이 같으니까 책임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서 책임을 감경해서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 책임을 지운다.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 부주 있을 때, 그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에 있어서 복인권의 범위와 인정되는 범위와 그 책임의 범위를 각각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부분이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복대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 우리 민법 120조 이하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행사 가능한가? 원칙 안 된다. 예외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임의 대리인한테 있을 때 이때 선임할 수 있다. 만약에 선임했다면 이 임의 대리인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의 범위는 선임 감독상에 과실했을 때 책임진다. 부주의했다면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임의 대리인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진다. 뭐냐면 본인이 지명해서 저 사람을 복대리인 선임하세요 라고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그 지명에 쫓아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본인을 지명한 사람이 부적당하고 부적임인 사람이고 불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임의 대리인이 알고도 본인한테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 해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겠다. 그 다음 법정 대리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인 제한 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영역의 활동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관여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복인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합니다. 즉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다만 이 권한을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책임도 무제한으로 지라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을 처리하게 했을 때 이때 법정 대리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본인인 제한 의지자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라.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무제한. 그죠? 이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도 자기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서의 과실 책임에 한해서만 책임진다. 부주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감경시켰다. 이렇게요. 자,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이 복인권 인정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 우리 교재는 81페이지 이하에 120조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죠. 자, 그러면 82페이지 오면 복인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복인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과 복대리인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가 똑같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현명하면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하고 그 거래한 내용의 효과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현명주의에 의해서 대리행위 하자 등 이런 문제도 역시 대리 행위에 관한 문제와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 관계. 자,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대리인은 오히려 복대리인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복인권 4번에요. 이런 내용 되겠죠. 복대리인의 복인권.
그럼 복대리인이 복인권 한다는 것은 복복대리인이죠. 복복대리권이겠죠. 복복임권이겠죠.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이거는 복대리인 되겠죠.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하나 더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것은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죠. 여기에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에 관한 문제와 똑같이 시험하면 되겠죠?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은 인정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본인이 승낙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복대리인 자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이유 해도 좋고요. 자기한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범위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4번 동그라미 크게. 5번에 복대리권을 소멸했죠. 이 복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을 복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복대리권을 갖게 된다. 해야 되겠죠? 자, 복대리인이 갖는 이 대리권을 복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소멸 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복대리권 자체가 소멸 사유, 또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또 복대리권이 발생하는 근거는 바로 복임행위죠.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해서 복대리권이 발생했으니까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철회해버리면 이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과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되거나 복임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또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 또 모권인 대리권, 즉 대리권에 기초해서 복대리권이 성립했잖아요. 따라서 대리권을 소멸하면 즉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대리에서는 크게 이론적인 이 부분하고요, 복제인 지위 이론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인권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가,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